지난주에 제가 먼저 조금 예고를 했습니다. 사실 두 분한테 상의도 안 하고 다음 주는요 저수지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한 건 돈입니다. 돈이 어디로 갔느냐. 조금 답답한 게 뭐냐면 저수지 얘기는 진짜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얼마이고 어디에 있는 저수지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뭐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또 신문 기사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바로 유동규 본부장님이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한반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대한민국 지도를 딱 펴놓고 저수지가 여기 있다. 그리고 이 저수지의 깊이가 얼마고 얼마만큼 돈이 들어가 있다라고 아마 똑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먼저 이 저수지 얘기가 보니까 윤석열 본부장 진술을 지금 검찰이 얘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저수지라는 표현이. 네. 예. 이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도 네. 이 돈의 행방이 나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녹취록 여러 군데에서 이 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분 거야라고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이야기를 한 게 또 녹취록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기자들이 네. 그러면 그분 거 사실은 그분 거야라고 이제 김만배가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정영학한테 이제 이게 저한테 네네. 김만배가 그분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라고 네네. 이제 기자들이 남욱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그분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다. 남욱이 네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분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정진상이네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나서 김만배가 미국에다가 남욱한테 전화해서 빨리 해명해라. 네. 너 이재명이 가만 안 둔다 그런다. 네네. 그러니까 빨리 해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귀국해가지고 네. 예, 오면서 JTBC에다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네. 오다 보니까 JTBC 기자가 벌써 그 공항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찔러봤겠냐. 네. 이재명 그렇게 많이 찔러봤는데 아유 씨알도 안 먹혀요. 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재명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해명하게 됐던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당시 상황은 분명히 그분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동규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이재명이 할 리는 없으니까 네. 바로 이재명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됐고 근데 남욱이 김만배의 사주에 의해서 이미 입을 맞추고 네.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까지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본 건 딴 게 아니고 네. 저수지라는 표현을 네.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김만배가 쓴 겁니다. 이거는. 김만배가 저수지라는 말을 썼죠. 아니 정진상이 쓴 말입니다. 정진상이. 예. 맞아요. 정진상이 저수지에 뒀다가 이재명 선거 때 쓰자라고 했다고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검찰에 진술했다. 이거거든요. 예. 이 당시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저수지라는 표현은 언론이 붙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이 붙인 것도 아니에요. 정진상이 입에서 처음으로 저수지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겁니다. 네. 네. 저도 뭐 그런 표현을 제가 쓸 줄 몰랐고요. 네. 이제 이 지분에 대해서 네. 이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우리 쪽 얼마 줄 거냐. 아하. 이제 김만배하고 이제 협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건 비리족들이 그걸 헤쳐먹는데 예. 우리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다 해줬으므로 예. 우리 얼마 줄 거냐라는 예. 협상을 유동규 본부장이 직접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이제 김만배 쪽에서 처음엔 네. 우리한테 30 몇 %를 주기로 했어요. 네. 제가 이제 노래된 일이라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네네. 나고 왜냐면 하도 네. 변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30 몇 %를 이제 받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금액으로 따지면 그게 한 1,800억 예상이 됐었습니다. 1,600억에서 1,800억 정도.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정진상한테 보고를 했어요. 네. 나오자마자. 네. 정진상한테 이제 형님 우리 거는 이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거자금이나 이거 할 때 네. 넉넉하게 쓸 수 있을 거다. 네네. 그리고 노후자금까지 될 것 같다. 네. 되지 않겠냐. 내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김만배가 정진상한테도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하. 그래서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필요할 때 돈을 주겠다. 김만배 입에서. 예, 김만배가 예. 정진상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정진상이 네. 저수지에 넣어놓은 거죠, 뭐. 아하.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정진상 입에서 정수지가 김만배가 내가 잘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정진상이 저수지에 넣는 거죠 라고 이야기했다. 네. 거기서 시작이 됐다. 네. 그 말은 김만배가 유동규 본부장이 한 말인가요? 정진상이 한 말인가요? 김만배가 저한테 해준 겁니다. 김만배가? 예, 정진상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리고 이제 정진상, 그래서 내가, 또 좀 시적인 표현을 썼네. 저수지, 이거 말 되네. 이렇게 그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때 저수지란 말을 기억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진상은 저하고 수시로 이야기하니까, 네네. 예, 그 돈 관련돼가지고도 좀,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뒤 얘기를 그냥 땡기면 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야기했듯이 이건 대선 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이때 이 이야기 이후에 보니까 한 3개인가에 연달아서 이재명이 보궐선거도 있고 저 성남시장 재선도 있고 경기도지사 선거까지 한 서너 가지의 선거가 계속 잇따라 있는데 이 저수지에 있는 돈을 빼서 선거 자금으로 쓴 흔적은 안 보여요. 왜 그걸 빼지 못했죠? 그걸 빼서 쓴 거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지금도 이제 검찰이 못 찾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억 정도, 300억 정도가 이게 이제 김만배의 모든 재산을 압류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가 사용한 출처도 이제 확인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김만배가 사용한 이 금액은 이만큼은 사용했어. 네. 그리고 이만큼은 사용한 것. 네. 그 다음에 이만큼은 지금 통장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에 있는 거. 해가지고 다 합쳤는데 요게 한 300억이 모자라요. 그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돈은 이제 이재명이 쓰지 않았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200억에서 300억이 지금 비어 있는데 네. 그건 정치 자금으로 들어갔을 확률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그 얘기는 아무 데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네. 그거는 김만배가 풀어야 되는데 네네.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20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네네. 201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김만배한테 정치자금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네. 2017년도에. 네. 그래서 제가 일부를 제가 받아다가 갖다 준 거 있는데.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네. 김만배가 네. 줬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 제가 이야기가 네네. 되는데 네. 왜 그러냐면 네네. 이런 것들이 섣불리 나오면은 네네네. 이게 오해를 다 살 수 있고요. 네. 제가 다른 거를 이야기하는 거에 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나온 것만 네네. 제가 이제 제대로 증언할 수 있는 거는 네네네. 준 사람도 줬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요. 오케이. 예, 지금 아직까지 김만배가 입을 닫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예,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제가 증언을 흔들려고 네네. 이재명이 지금 난리를 치거든요. 저를 고소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명확성이 없는 것들은 네네. 예, 제가 말하기가 좀 어렵고요. 아무튼 김만배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네. 정진상이 부탁해갖고 자기가 별도로 해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사실 처음과 끝까지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돈의 흐름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는 정진상이 직접적으로 김만배한테 돈을 요구해서 받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네. 예. 그 액수는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 것. 김만배가 입을 다물고 있고 그 다음에 맞춰봤더니 한 이 정도 액수가 좀 모자라고.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죠. 맨 처음에 1,800억 정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1,600억에서 1,80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분을 주기로 한 거. 근데 1,600억에서 1,800억이 전부 다 입증이 됐는데 200억과 300억만 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만배가 지금 전부 다 김만배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김만배 앞으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49.17%인가가 김만배 지분입니다. 맞습니다. 49.17%. 예. 그러니까 전체 지분에 그러니까 한 49.5%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49.5%가 김만배 거고 나머지 6명께 50.5% 정도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6명이 50.5%. 김만배 혼자 40몇 %인데 갑자기 김만배가 이런 지분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사업자도 아니고 원래 2014년도엔 25%였는데 2015년도에 49%가 됐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삼성에다 팔아주고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분이 없습니다. 김만배는. 네. 김만배는 지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대장동에 원래 지분이 없었다가 네. 그러니까 뭐라자면 도와주면은 용병으로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성남시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남욱이 지금 못 풀어나가니까 예. 김만배를 통해서 이걸 풀려고 기자 신분에다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백이 있으니까 네. 이제 이재명의 아픈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그다음에 이제 자기의 배경들을 과시하면서 이제 이재명이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일개 성남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중앙이 무슨 백이 있겠어요. 그다음에 그렇죠. 언론사하고도 별로 이렇게 없잖아요. 네. 접점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이재명한테는 아킬레스였는데 네네. 김만배가 나옴으로 인해서 뭐 인터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중앙지 기자들하고 또 만남도 갖고 네.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열어준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석기 사건 같은 것도 해결해주고 네네. 통진단 사건도 해결해주고 이러면서 해결사 역할을 해주니까 이제 힘 있는 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그거를 이제 용으로 네. 남욱이 이제 쓴 거죠. 네. 네. 그 남욱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겠네. 내가 다 한 거고 정영학이랑 내가 다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김만배가 해준 건 많지만 지분을 다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제 뭐냐면 그 김만배는 네. 그 남욱이 용병 로비 용병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네. 그때 로비 용병을 2명을 소개시켜줬대요. 네. 남욱한테. 네. 하나가 이제 김만배고 네. 하나가 지금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네. 그 법률신문하고 좀 관계 있는 네. 예, 부분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2명을 추천을 소개시켰어요.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남욱이 김만배를 선택한 거예요. 김만배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김만배를 만나게 되고 네. 김만배한테 이제 로비를 맡긴 거죠. 네. 의뢰를 한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성대 출신들 인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로 이제 처음에 출발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지분이 원래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2014년에 이재명이 재선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사업 구조가 확실하게 환지가 할지 그때까지 9월 달까지 안정하다가 네. 남욱이 요구하는 거는 환지 방식이잖아요. 네네. 저도 그렇죠. 이제 환지를 하자 그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재명이 딱 잘라서 오다를 내린 게 2014년 9월 달에 예, 오다를 딱 내립니다. 네. 이제 더 이상 환지고 뭐고 이야기하지 마. 그냥 이거는 벼락개발 뭘로 간다? 수용 방식으로 간다. 네. 수용으로 간다. 네. 그러면 남욱은 이제 난리 날 일이죠. 그렇잖아요. 네. 여태까지 공 들인 게 얼마고, 예, 돈 들인 게 얼마예요. 그렇지. 억울하죠. 예. 자기가 다 계획하고 그 다음에 위례 신도시도 도와주고, 그렇죠. 예, 위례 신도시도 도와주고, 집대단이 도와준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정거자금도 대주고, 네. 이게 한 게 뒷바라지 한 게 4기인데, 네. 그럼 내가 그랬어요. 정진상한테, 아니 형님 이렇게 가면은 남욱이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그랬어요. 남욱이가 다 뒷바라지 해주고 선거도 돕고 그랬는데 이거 어떡하냐. 네. 내가 그랬더니 야 어차피 수용 방식 해도 공모할 거 아이가. 네네. 우리 공무원들도 다 한다. 그냥 해주고 싶은 사람 해줄 수 있다. 공모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그거 뭐 신경 쓰노? 딱 이러더라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때부터 하면서 뭐냐면 김만배가 주도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남욱한테 해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정진상이 한 말이. 예. 왜 그러냐면 사업 남욱이가 바로 들어오면 공모돼서 들어오면 이상하지 않냐 이거예요. 왜? 처음에 토건비리 남욱이가 옛날부터 이거를 했는데 또 남욱이가 이거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냐 나는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김만배랑 이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남욱한테 말하기가 좀 미안했어요. 네, 그렇지. 처음부터 남욱하고 계속 관계를 맺었다가 맞았다가 김만배랑만 얘기가 되니까. 예, 여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김만배한테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김만배도 자기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제 하고 남욱이가 이름 나오면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진상하고 김만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둘이 이야기가 됐구나. 네네. 이 생각해갖고 이제 김만배로 가는 걸로 이제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남욱은 졸제 사업을 뺏긴 거예요, 그냥. 예? 근데 남욱이한테 교묘하게 이야기해가지고 또 김만배가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맡긴 거죠. 맡겼고 지분 관련돼 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강남 술집에서 네. 이제 너는 몇 퍼센트, 너는 몇 퍼센트 김만배가 정해줬어요. 정확하게 녹취록에 나온 것 예. 그대로. 그래서 이제 정해주면서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거기서 내게 아니 다 이게 내 거 아닌 거 알지. 저도 같이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또 여러 사람 있잖아 이쪽에. 네네. 이쪽에 여러 사람 있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니까 이제 걔들도 제가 있으니까 나무기도 수긍한 거지. 만약에 저도 꼭 같이 가자는 거예요 김만배가. 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나무기 25% 준다 그러면 네. 나무기가 형님 나 25% 줘서 감사합니다 하겠냐고. 아니지 자기가 다 한 건데. 난리칠 거 아니에요. 예, 예. 내가 왜 25%냐고 그러고 막 싸움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거 내가 다 한 건데 되더라도 내가 제일 많아야지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나를 같이 가서 여기에 준다 그러면 이제 주는 거니까 사실도 그러니까 네네. 뭐 할 말 없지 않느냐. 네네. 그렇게 해서 그럼 와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남욱하고 정영학도 왔어요. 여기 네. 술집에 와가지고 이제 있을 때 이제 그 지분을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남욱이가 이제 씩씩거리기는 하지만 네. 이제 불만 없이 끝난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롯한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30몇 퍼센트. 30몇 퍼센트를 딱 갖고 나머지 딱 그래서 나는 정리가 됐다. 나도 사실 10몇 프로밖에 없어. 이렇게 이제 한 거죠. 여기 30몇 프로고 나도 사실 10몇 프로. 김만배가 하는 말이 예. 야 49% 내가 다 갖는 거 아니야? 여기 30%다 갖고 나는 10% 30몇 퍼센트 갖고 예. 자기는 이제 한 14%밖에 없다. 뭐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이 그 말인가요? 김만배가 네. 정진상한테 예. 지분 30%를 줄 테니 편하게 쓰라라고 말했다. 이렇게 예. 좀 나와 있는. 예. 이게 그 뜻인가요? 예. 그러면? 그런데 이게 또 좀 점프를 합니다. 남욱이라는 사람을 내가 이해 못 하겠는 게 그렇게 억울하고 물론 뭐 김만배가 중간에 많은 브로커 역할도 하고 많은 무슨 민원들을 다 해결했다고 칩시다. 허들도 넘겨주고 그런데 남욱은 그런 불만도 갖고 있지만 수긍은 했다고 치더라도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온갖 독박을 다 써. 미국에 도망가라고 하면 도망가고 무슨 조우영 얘기하라고 그러면 거짓말로 조우영 커피 타줬다고 하고 그분께 아니라고 그러면 그분께 아니라고 또 기자한테 얘기하고 김만배가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남욱이 움직인 정황이 있거든요. 저도 남욱을 이해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욱은 제가 20년에 이제 남욱을 만났어요. 네. 2020년에 남욱을 만났는데 남욱이가 김만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싫어했겠지. 맨날 지분 뺏어가고 막 네. 거짓말하고 형님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그 15억 가지고 네. 김만배가 이제 남욱 돈 15억 뺏어 먹으려고 15억 내놔라 그러는데 남욱이가 안 내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나한테 김만배가 막 욕을 하면서 그래 얘들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내가 정진상한테도 그랬어요. 네. 아니 형님 저기 우리 거 이렇게 지분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네. 김만배가 너무 좀 심한 것 같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해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나한테 그걸 왜 이야기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네. 그 정도도 못해? 이렇게 이제 되니까 네. 그런데 제가 좀 머리가 아프다. 요 정도는 제가 그 정진상한테 하소연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 김만배한테 이제 20억 달라고 네. 2020년에 요구했는데 킬 당했죠. 네. 10월 달쯤에 제가 9월 10월 달쯤에 다시 한 번 더 정진상이 20억 받아오라더라고요. 김만배한테. 네. 그래서 20억 달라고 그러니까 또 킬 당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나는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나중에 통화 기록을 보니까 나하고 통화한 다음에 정진상하고 김만배가 통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예. 그러니까 지들끼리 통하면서 나한테 전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다 뭐냐? 해봐야 되는데. 안 줬다라는 거를 일부러. 아하. 이동규라는 사람한테 내가 입을 털더라도. 그런 식으로 인지시키는 거구나. 내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김만배가 이제 정진상한테 네네. 뭐를 해줬대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걸 해줬대요.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웬만하면 이야기할 텐데. 형 나도 알고 있어야지. 그럼 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몰라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진상도 말을 안 해.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만병한테 형 나도 알고 있어야지. 진짜 뭐 나한테만 이렇게 숨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니 그거를 김만배가 어떻게 또 이야기를 했냐면 네. 정진상한테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나도 비밀을 알고 있어야지 힘이 생기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간질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하고 그 정진상하고도 이간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규 잘못해서 불면 내가 돈은 너한테 실제로 주겠지만 유동규를 통해서 잘 줬다가 제가 나중에 불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 큰일 난다. 이러니까 큰 돈 움직일 때는 짠단한 돈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심부름하는 척 시키고 실제로는 너한테 내가 줄게 이런 게 아니었나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돈이. 김만배라는 사람은 참 들을수록 참 위어드네. 괴이하고 예. 그야말로 어떤 때는 굉장히 막 예. 그림을 다 그리고 막 예. 움직이는 것 같으면서 어떤 때는 또 완전히 입을 다물고 모든 일들을 전부 다 숨기고 이거를 전부 다 최재경하고 자기는 상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김만배가. 거기서 또 최재경은 갑자기 또 등장을 계속하네. 예. 그러니까 최재경하고 자기는 모든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그랬고 저한테 최재경을 소개시켜주고 최재경하고 저하고 골프 친 게 한 수십 번이에요. 예. 최재경은 저를 늘 불러내가지고 골프를 같이 쳤어요. 예. 그런데 잠깐만 최재경 말씀하셔서 지금 뭐 김수남이니 뭐 권순일이니 50억 클럽 있는 사람들은 다 이해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예. 공헌을 했는지가 좀 나오니까 예. 최재경은 이름만 등장하지 실질적으로 대장동에서 어떠한 도움을 주죠? 자, 지분이? 대장동 저도 이제 그거는 자기한테 이제 이런 어떤 그 내용을 만드는데 김만배가 네. 내용을 만들고 하는데 최재경이 점적인 도움을 줬다 그랬고 내용 예. 전체적인 그 그림을 설계. 짜는데 그거 이제 최재경이 전부 다 법적인 거 멘토가 돼줬다 그러더라고요. 법적인 멘토. 예. 그래가지고 최재경하고 지금 자기는 제일 많이 상의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거기하고도 사이가 나빠졌어요. 최재경하고. 아니요, 최재경 쪽하고 뭐냐면 그 이제 특검했던 박영수 쪽하고 사이가 나빠졌어요. 나빠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박영수를 나중에 최재경이 저기 그 김만배가 욕을 막 하더라고요. 박영수를. 예?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약속을 했대요. 어떤 약속? 무슨 약속을 했는데 네, 네. 박영수가 안 지켰다는 거지. 예. 그때 당시에 은행과 관련된 거 아니었습니까? 우리은행인가? 그 은행과 관련된 정병 기억하세요 혹시?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 탄핵 관련돼 가지고요. 예. 탄핵 가지고 관련돼 가지고 네. 이게 이제 그래도 여기는 좌우가 아니에요. 돈이지. 돈이죠. 그러니까 뭐라자면 이제 자기들도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자기들 입김과 약속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박영수를 특검을 시켜준 게 이제 최재경이 도움을 많이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됐는데 특검이 되고 난 다음에 저기 구속해가지고 기소하는 내용에서 네. 이런 걸 뭐 빼주기로 했는데 안 빼줘가지고 완전히 틀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약속을 안 지켜서. 그래서 이제 박영수하고 그 당시에 이제 최재경하고 사이가 나빠졌고, 예, 사이가 나빠졌었고, 이제 그런 게 좀 있을 때 있던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네. 예, 그래서 최재경 만나면 박영수 이야기하지 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가급적 박영수 뭐 이야기할 것도 없고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뭐 하려고 이야기하냐. 네. 제가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최재경이 이제 김만배 소개로 이제 만나고 했는데 네. 소개시켜준 사람이 이제 누구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선 앞두고 네. 그 홍석현 회장을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요. 예. 예. 연결해달라 그랬어요. 중앙일보가 계속 이재명 씹는다고. 아하. 예? 네. 그래서 이제 홍 회장을 좀 소개시켜달라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최재경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저쪽에서 만나자. 이야기가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어요. 네. 중앙일보하고 이제 이게 두 번째고 두 번째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뭐냐면 중앙일보 자꾸 우리 씹는다.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더니 그 홍 회장이 그 손석희 때문에 네. 손석희 때 애들이 손석희가 나가고 난 다음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석희가 데려온 애들은 말을 안 듣는다. JTBC에서. JTBS에서 말을 안 듣는다. 네. 걔들은 중앙일보는 통제가 가능한데 네. JTBC는 말을 안 듣는다. 그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는 홍석현 회장이 직접 이제 만나는 걸로 이재명을 네. 만나는 걸로 했는데 제가 이제 정진상한테 보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둘이서 알았습니다. 김만배랑. 직접적으로. 예. 그래서
만났을 거예요 아마. 예. 중알보를 만나게 한 건 최재경이었어요? 당시 그 김만배였어요 중간에. 최재경이 연결을 한 거죠. 최재경이 연결을. 예, 최재경이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진상하고도 최재경하고도 전화했고 통화했고 이재명하고도 통화를 하는 사이니까 최재경은 전화번호 다 아니까요. 예,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동규와 유동규 법무장과 함께하는 멜콩 라이브 30분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그러니까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출처 불명,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돈이 아마도 유동규 법무장의 어떤 추정에 의하면 이재명에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그게 정치 자금이 됐든 아니면 지금도 묶여있든 200억에서 300억의 행방이 아직도 검찰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은 돈이 있다라는 게 오늘 처음으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좀 뿌행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였습니다. 네. 드루킹 네. 팍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가오는 8월 15일 네. 이미 사면은 됐고 네. 복권 네. 한마디로 정치계로 투신할 수 있는 이 문을 열어주는 그렇죠. 결정이 네. 지금 됐다라는 네. 것이 조선일보 일면 정치 톱으로 들어왔는데요. 네. 사실 어제 저녁에 제가 진짜 어제 저녁 이번 주가 제가 굉장히 업무가 과해가지고 이제 누우려고 하는데 띠리리리 전화가 울렸어요. 누구냐 딱 봤더니만 강찬우 의원님이셨어요. 내일 일면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김경수야라고 하면서 예. 그 말씀을 팍팍팍팍 해주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오늘 우리 멜콩TV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풀어주시죠. 자, 우리 김경수 이분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참담합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그리고 또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총애를 받아서 친노 친문을 아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뼈노라고 보통 불려요. 뼈노, 네, 예. 뼈노. 보통 그래서 이 친노 친문 동네 가면은 단순히 뭐 문재인하고 약간의 인연, 뭐 노무현하고 약간의 이런 사람들은 명함을 일단 못 내미는데 노무현 젊을 때부터 모셔가지고 쭉 지금까지 왔다 이런 사람은 본인 그 안에서도 카스트가 있어요. 브라만. 브라만. 네, 브라만에 해당됩니다. 브라만에 해당되고. 선거 진골위 신라 골프 하면은 네. 육두품 있고 진골인데 진골 위에 선골. 예, 선골 위에 브라만. 선골 위에 브라만. 네, 브라만. 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마 그리고 전해철이 있고요. 그렇죠. 예. 전해철은 이제 노무현 마지막 민정수석을 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 문재인 들어서도 계속 이제 실세로 군림을 했는데, 이 전해철, 김경수 요 정도 됩니다.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김경수 정말 온 국민이 경악할 드루킹 댓글. 그렇죠. 예, 이걸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최측근이 말입니다. 그러게요. 예, 더군다나 그 대통령 시절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대선 네. 조작 아닙니까? 대선 조작. 이거는 국사범이에요. 예. 그리고 저 당 무슨 당입니까? 말끝마다 민주당 아닙니까? 예. 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데 예.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뭐 드루킹이라는 그 산채 드루킹 무슨 뭐 완전 그 옛날로 치면 도둑 소굴 같은 그런 데 가가지고서는 산채. 공모를 해. 산채. 무슨 인격정도 그 결국 그러니까. 산도적 소굴 그러니까, 아닙니까? 스스로들이 자기 우리가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우리 범죄자야. 예.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지. 예, 그런 데를 찾아가가지고 예. 모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인정됐는데 그 인정된 데가 어딥니까? 김명수 대법원입니다. 그러니까요. 딴 데도 아니에요. 이거 보통 민주당 무슨 이렇게 실형 먹으면 반드시 그래요. 뭐 법원이 어쨌다. 뭐 보수를 편을 들어줬느니 예. 뭐 법원이 문제다. 근데 자기네들 법원 아니야. 빼박 아니에요. 빼박. 네, 예. 김명수 대법원이 김경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누가 뭐라도 이거는 빼박이에요. 그런데도 김경수라는 사람은 뭐 했습니까? 다 죄 없다는 식으로 갔잖아요. 뭐 이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이 사람들 말은 참 잘해요. 뭐 옛날에 한명숙 뭐 역사의 법정에서 한명숙은 무죄. 야, 나 어떻게 네. 정말 네. 그 2억짜리 수표를 동생한테 줘서 그것을 네. 그 전세 자금으로 썼는 것이 빼도 박도 못하고 확실한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걸 가지고 무죄대 하면서 그러니까요. 성경책 들고 네. 어떻게 거기에 순결한 그렇죠. 백합꽃을 들고 나와요. 나 그렇죠. 정말 백합꽃에 대한 모욕이고 성경에 대한 모욕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이 좌파들 말하는 거를 이렇게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 화려한 미사 여구는 예.
오히려 반대로 해석했습니다. 가릴 게 많고 감출 게 많으니까 미사여구를 또 저렇게 화려하게 하는구나. 예. 라고 하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경수 여사처럼 감출 게 없으면은 허름한 공책에 저렇게 다 써서 보여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는 뭐 무슨 대통령 기록물이다 뭐다 역사적 가치가 있어서 함부로 공개 못한다. 뭐 이런 이상 해괴 망측한. 쉽게 네. 말하면은 네. 특활비 빤스런 아닙니까? 빤스런. 그렇죠. 도망 못 해가지고 그렇죠. 서울고등법원 저는 장에 그런 도장이 점에서, 없으면은 아무도 못 보게 봉인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거? 저는 이건 말도 안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악용을 남용해서는 안 되죠. 남용 자신의 사적으로 이렇게 다 전용한 것을 예. 대통령 기록이라고 하면 그 대한민국이 뭐가 됩니까? 예. 대통령부터 범죄자 비호하는 그런 시스템의 나라입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자, 이런 사람이 이제 이번에 그 이제 실형도 먹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복권은 사면은 됐습니다. 예. 사면은 돼서 조금 일찍 나왔는데 그때도 보면 말입니다. 뭐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뭐 그러니까 네. 난 뭐 요청한 적도 없어. 뭐 그리고 뭐 이런- 그래놓고 또 나갈 땐 낼름 나가. 그래. 어쨌든간에 뭐 안 나갈 것 같이 막 버티더니 그럼 본인이 계속 안 나가든지 그렇게도 안 하고 하여간 그냥 또 낼름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뭐 내가 이뻐서 사면했나? 뭐 지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사면했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어디 영국 가서 있다는데 이분 지금 반성 한 번 한 적이 없고요. 사과한 적이 한 번이 없고 내가 한 게 죄가 아니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저는 복권됐다는 것 자체가 정말 솔직히 말해서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예. 너무 유감스럽고 둘째로 지금 민주당 행태가 과간입니다. 며칠 전에 바로 그 이재명 최고 최측근이라는 정성호라는 의원님이 방송 나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야권 분열 책동이라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사실은 와.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네. 속내가 드러난 거예요. 뭐 같은 민주당인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지금 민주당에 사실 그 얘기하죠. 민주당에 뭐가 없다? 민주가 없고 네. 국민의힘에 힘이 없고 그렇죠. 정의당에 정의가 없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이 아니죠. 그러면서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그냥 이재명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친명 갈라치기 하느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딴 거 없고요. 이재명 입장에서는 오로지 나만이 1인 지도 체제, 1인 지배 체제로 가야 되는데 이 친노의 구심점이 될 김경수를 복권시켜주면 바로 대권 주자로 등극하면서 아하. 나를 위협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3년 뒤 대선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지금 당장 하루하루 아하. 앵벌이식으로 지금 방탄해야 되잖아요. 예. 방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175명의 의원들이 네. 일사불란하게 이재명만 따라야 되잖아. 근데 벌써 김경수가 이제 정치 자격을 획득하면 내일이라도 대선이 열리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렇죠. 이 175명 중에 가만히 보자. 이 이재명 맨날 사법 리스크. 예. 그다음에 우리는 무슨 명색이 국회의원이 맨날 이 사법 리스크 방어하느라고 맨날 팔리는 전무하듯이 거지. 소집돼 가지고 맨날 손들어주고 야 이거보다는 사법 리스크가 어쨌든 해소가 된 유죄 먹었지만 이제는 다 사면도 되고 복권도 된 김경수 붙자 여기 붙자. 그렇죠. 이제 대안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175명 매일 이제 저는 이제 투표장 들어가서 나 위해서 방탄해 못 하는 거예요. 요게 당장 이제 굉장히 힘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이번에 정성호가 저렇게 대놓고 얘기했는데 실은 대통령한테도 이런 의중이 전달된 거 아니냐.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지금 최측근이라는 사람이 아예 언론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 그래도 민주당 안에 친문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임건영도 있고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숨만 죽이고 있었는데 그렇죠. 고민정이 방송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예. 김경수 사면해야 된다. 예. 유일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좀 재밌어요. 제가 듣기로는 아하. 이 고민정이라는 분이 최근에 금투세, 그다음에 종부세. 예, 이거 지금 이제 이재명 지도부가 예. 뭔가 중도층 끌어안으려고 이거 좀 이제 좀 풀어주자 뭐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에 친문계는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그렇죠. 그거 약간 그렇잖아요. 예. 친문계는 지금 진성준이 그게 노무현 문재인이 종부세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노무현은 종부세 만들고 문재인은 종부세 막 엄청 올려가지고 그렇죠. 그랬더니 집값만 엄청 올라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부동산 파동 나고 예. 나라 망치고 예. 뭐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들 후에다 보니까 이제 고민정도 그거 반대를 해야 되는데 예. 찬성해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예. 약간 그거를 이제 좀 상기하려고 대신에 그러면 우리 식구 김경수 예. 내가 이 사면 복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도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 눈치 보고 예. 저러고 있는 건지 또 그다음에 이재명 말로는 노무현 정신 이러면서 뒤로는 이 친노 친문 하나 안 봐주는 것은커녕 아예 복권 못 되게 지금 그렇게 좀 해보려고까지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염정혜님, 네. 김바둑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 김경수 하니까 아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드루킹이 바둑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면은 뒤에 쏙 들어올 거 아닙니까? 정말 맞습니다. 정말 네. 바둑이를 복권했다는 게 이게 네. 말이 되는 거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진짜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참 이것도 정말 골 때리고 황당한 일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수의 어머니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둑이가 왜 깜빵 가게 됐느냐. 그 당시에 댓글에 뭐 이상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네.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때는 예, 민주당 대표. 민주당에서 이제 고소 고발을 하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드루킹 특검 해가지고 막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핵심이 누구였냐? 자기 편이네. 자기 편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취재를 했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이게 정말 그때 얼마나 그렇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네. 요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지금 네. 그 강찬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네. 이렇게 도대체 김경수가 누구야? 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의 황태자를 누구라고 했어요? 조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조국이가 없었으면은 문재인과 노무현의 황태자는 사실상 김경수였을 정도로 그만큼 정치적 비중이 높았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이미 저 집권 초반에 양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조국은 예. 민정수석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김경수 의원이었죠. 예. 김경수 의원은 이제 그때 여의도 국회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예. 5인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예.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원래 최측근 그룹 5인 모임이 예. 맨날 그 경희궁의 아침 예. 이런데 거기 아침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내부적으로 인어서 그 해가지고 핵심 중에 핵심. 이 사람들이 메모를 전달하면 예. 그게 그대로 국정에 반영됐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보면 조국, 김경수 양축이었고 특히 예. 김정숙 여사가 그렇게 김경수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뻐했다는 또 김경수 부인이 예. 또 그렇게 김정숙 여사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김경수 부부를 김정숙도 여사가 되게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고 또 김정숙 여사가 좋아했다면 얘기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건데 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추미애 대표 때 이른바 똥볼이죠. 똥볼을 차게 됐는데 저는 그게 왜 그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때 바로 우리 저 누구야 저 최민희 저 누구죠 그 추미애 대표를 모셨던 미디어 팀 관계자 최민희 그분이 저랑 같이 방송을 출연하고 있었어요. 저랑 좀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오는데 하필 그날이 바로 그 이제 드루킹이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에요. 그래갖고 나오는데 그분이 저를 툭 치면서 어우 이거 어떡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근데 과방위 위원장 근데 왜 이거 어떻게 왜 그랬더니 우리는 맨 처음에 이게 삼성이 이렇게 그래서 왜 삼성이 그랬다고 생각하냐 그때 아마 이재용 회장이 깜빵에 있었던 때인가 아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맨날 지금 우리를 음해하는 막 이제 그 댓글이 막 들어오는데 그때 댓글은 뭐냐면 이제 김경수가 이른바 오사카 조경수 안 주니까 이제 빡쳐가지고 막 빡쳐서 이제 예. 문재인 막 김경수 막 이제 엄청 때리는 댓글을 막 김경수 오사카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도대체 이런 댓글을 막 하는 이 조직적인 세력이 누구냐?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 좀 지리멸렬하고 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자유한국당 이놈들이 이제 제1 혐의자지만 능력이 지금 안 돼. 그렇죠. 지리멸렬한 놈들이 할까? 그럼 이 정도의 지금 조직력을 갖춘 배우가 누구냐? 삼성이다. 왜 삼성이냐? 이렇게 문재인 정부를 마구 공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위축시켜서 그래서 이재용을 빨리 깜빵해서 빼내려고 하는 것이다 해서 삼성을 알고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그냥 인식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야, 참 약간 박론으로 빠졌습니다만 네. 말씀드린 것처럼 김경수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노무현 재단이 있었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게 유시민이었고 거기에서 사무총장인가 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더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노 적자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어떻게 보면 대선 과정에서 어떤 그런 부분에까지도 댓글 공작 부분에까지도 깊숙하게 관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아마 그 선거 전 과정을 가장 속속들이 관여하고 그 이제 도움을 했던 사람은 김경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여권 내부에도 이게 지금 충격받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왜 이런 결정을 그러니까 했을까? 지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어제 저녁에 당장 이 뉴스를 접하고 상당히 좀 놀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좀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아침에 그 제가 보니까 일단 한동훈 대표의 지금 측근이 대표적으로 김종혁 최고위원이 있고 심지어 이제 조직부총장이 있는데 그 김종혁 최고위원 쪽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 뭐 한 대표 입장은 뭐 나온 건 없고 그 김종혁 최고위원은 개인적으로 개인 사견을 전제로 말하는 건 본인은 반대다. 범죄자 아니냐. 그렇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그런 댓글 공작의 범죄자인데 이 범죄자를 이렇게 일찌감치 사면도 사실 그런데 복권까지 한다는 거는 반대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가지 걱정은 이게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면 뭐 필연적으로 야권 분열의 소재가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요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런 그 청와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청와대의 결정의 득과 실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자, 득은 뭐 그냥 그대로 설명이 되죠. 당장 이제 이재명 세력이 놀라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분열 가능성이 높아졌죠. 당장 친명 친문계가 이제 좀 어깨를 펴게 됐고요. 당장 지금 오늘 아침에 비명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 전병헌 대표가 좀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전병헌 대표는 이거는 조국 그 개헌식단 대표하고 자기하고 둘이서 얼마 전부터 목소리 특히 이제 전병헌 새로운 미래 대표가 가장 먼저 치고 나왔고 조국 대표가 얼마 전에 회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병헌 조국 회동. 지금 전병헌 조국 회동을 해서 두 분이 공감대를 이뤘다는 거예요. 김경수 저분의 복권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인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제1야당 민주당을 건너뛰고 지금 민주당은 대표 최측근 정성호 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제1야당을 건너뛰고 지금 군소 야당인 조국당하고 그다음에 지금 새로운 미래는 지금 의석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 당들의 요구를 받아준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고 여소야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 거야 중에 다 빼고 군소 야당에 이걸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야권 분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조국 전병헌 이런 분들이 이제 힘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뭐 이제 득이죠. 어떻게 보면 득인데 실이 아까 이겁니다. 당장 한동훈 대표 측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결코 좋은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과 용산의 입장이 살짝 뭔가 다를 수가 있고 엇박자인 듯한 느낌이라는 그렇게 거죠. 지금 이제 조율해 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복권 자체의 유감 표시보다는 김경수 때리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복권이라는 이런 귀한 선물을 받았음에도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맙다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유럽에 있으면서 그렇죠. 내가 언제 해달라고 부탁했냐? 이런 느낌이잖아요. 나는 기본적으로 무죄다라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안에 대해서 나는 끝까지 무죄다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사면 복권하면 국민 앞에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반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복권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정치를 재개할 수 있을지 그것부터 또 의문인데 어쨌든 간에 하여간 이 김경수 때리기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게 제가 양쪽 들어보면은 이 문제를 가지고 근데 벌써부터 양쪽이 특히 한동훈 대표 쪽에 용산에 각을 세우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있는데 그러기는 사실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면 복권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이 헌법상 인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렇죠. 다만 이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정무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앞에도 댓글에 나왔습니다만 이 김경수에 대한 복권을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서 무참하게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을 당했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일부에 대한 사면 복권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정치적 비중을 따졌을 때는 그 비중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야권에게 큰 선물을 주는 건 아닙니까? 당연하죠. 사실 지금 그거를 마치 지금 일각에서 무슨 조윤선하고 빠터 뭐 이런 건데 빠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선 그러니까. 죄질이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조윤선 이분은 김경수 이런 거 사면 복권 안 해도 이번 얼마든지 복권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조윤선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김경수를 해줬다. 이건 전혀 가당치 않은 해석입니다. 그 해석이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요. 반성도 전혀 하지 않고 또 범죄의 질을 보자면 돈을 먹고 성범죄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 국사범 아닙니까?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점에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사면에 이어서 복권도 지금 좀 약간 저는 복권을 할 수도 뭐 정치적인 고려 끝에 이제 복권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시점이 좀 빠르지 않은가 싶어요. 지금 총 선거도 뭐 내후년이고 이런 건데 예. 과연 지금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좀 그렇죠.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것이 야권의 이제 아까 저는 야권 1극 체제 구멍을 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여권이 이 그렇죠. 문제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이것을 저는 굉장히 강조를 좀. 그렇습니다. 요게- 결국 그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긍정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네. 야권이 어떻게 보면은 1극 체제를 분열시켜서 네. 결국은 현재의 어떤 교착 상태, 네.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 법안에 대해서 예, 네. 도돌이표를 잃는데 네. 그와 같은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방탄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렇죠. 결국 네. 이재명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함으로써 네. 현재의 어떤 이 데드락 같이 이 체스의 빅 같은 그런 상황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신의 한 수다라고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교착 상태는 끊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음 어떻게 보면 3년 뒤에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야권 측에 대안을 제시해 준다는 측면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악재가 아닌가 그런 평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좀 정말 양날의 칼인 거예요. 예.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화가 나가지고 어저께 합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민생 법안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얘기는, 예. 거기서 이럴지도 몰라. 합의문에 잉크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 뒤통수를 때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협치 안 해. 예. 다 합의고 뭐 이럴 수도 끝까지 있고. 가버린다 이렇게. 또 그다음에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담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야, 내 목표는 어떻게든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막 던져가지고 탄핵 뭐 되든 안 되든 막 던져가지고 막 입법 폭주 해가지고 예. 대통령 빨리 끌어내리고 예. 조기 대선한다 이제 이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조기 대선 그 이제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조기 대선을 하면은 이 민주당에서는 나밖에 없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된다는 논리인데.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내일이라도 김경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조기 대선을 해봤자 이제는 이재명과 김경수가 경선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보세요. 전당대회 이번에 투표를 얼마 나왔습니까? 20몇 프로 나와. 20몇 프로.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지금 100% 중에 거의 70%가 네. 너 그래 알았어 너 잘해봐 나 몰라 나 더 이상 네. 신경 끄겠어. 지금 얼마나 이재명 대표 등을 돌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도 네. 그냥 꼰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여야정 협의체니 뭐 이제 예. 민생입법 합의했는데 오늘 또 이게 터지는 바람에 지금 내 생각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리고 오늘 또 영수회담도 안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이제 막 던져로 계속 했는데 네. 성과는 없고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들이 고마해라. 이제는 필요하지. 그리고 지금 민생입법 쌓였는데 우리 네. 죽겠다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이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김경수를 한 방 먹고 영수회담 안 박는 것도 한 방 먹고 양수로 이제, 그냥 예. 지금 차로포로 그냥 막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결정적으로 본인의 가장 화려한 대관식이 돼야 할 이 8월 전당대회는 18일 전당대회가 이게 반당대회를 네, 넘어 네. 지금 거의 뭐 한 5분의 1 네. 대회밖에 안 되잖아. 전이 그렇죠. 아니라 네. 5분의 1 당 대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점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지지율 또 이재명에 대한 관심은 뚝뚝 떨어지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네, 또 최근에 올림픽이 네. 참 정말 젊은 친구들이 선전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게 그래도 어쨌든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당연하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네.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텐데 그래서 그런가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7.23 전당대회 막 열심히 싸우고 네.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그렇죠. 민주당 전당대회는 언제 하는지도 몰라요. 아니, 전당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들만의 대관식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것이고 저는 그래도 김두관 이분은 조금 장사를 한 것 같아요. 네네. 내가 보니까 저 김두관 솔직히 이름 좀 그렇습니다. 이제 관에 들어간 분 아니냐 처음에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 예. 걸로 그래도 최소한의 지금 이제 그 어떤 인지도를 쌓았고요. 예. 역시 우리나라 정치는 말입니다. 이 권력자한테 좀 덤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덤비지 않고 또는 권력자한테 피해를 입든지 그렇죠. 덤비든지 이래야지 이게 국민들이 존재감이 생기는 것이고. 항상 우리 국민들께서 이 균형 감각이 워낙 뛰어나셔가지고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균형추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그 반대편인 윤석열 정부에서 니네 하도 균형추가 없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하나 넣어줄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정책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네. 이제 윤석열 정부가 보수 정부라고 한다면은 네. 어쨌든 간에 정무적인 고려와 함께 그 김경수라는 정말 그냥 일반적인 잡범이 아니라 국사범인데. 국사범을 이제 이렇게 사면하고 복권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네. 조금 가치 문제도 예. 조금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우리 댓글 보면 너무 재밌어요. 꽃 피는 산골님. 네. 점당 대회. 네, 그렇죠. 야, 이게 점당 대회. 그 점이 네. 무슨 말을 하는지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이거 뭐예요? 0.2 당대 좀 되네. 점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이 뭐 거시기에 있는 점이다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한데요. 네. 어쨌든 뭐 저희 품격 있는 우리 멸콩 TV에서 그럼요. 더 이상 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쭉 우리 주요 채팅창에 올라오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우리 그 신의 손, 신손님, 네. 그리고 또 금사원님, 네. 또 송옥숙님, 이뭉이님 네. 등등 많고요. 네. 아까 봤더니만 주우식님, 네. 찬호 삼촌 안녕하세요 했는데 혹시 주우식님 혹시 아시는 분이세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삼촌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만큼 친근한 네, 이미지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이웃집 형님 같은 네, 우리 강찬호 아이고. 의원님 오셔가지고 영광입니다. 저희 금요일 날 우리 네. 멸콩 TV가 더욱 더 이렇게 힘을 받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그 김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요 채팅창에도 봤을 때에 맑은 산소님도 말씀하셨듯이 김경수 사면은 일단 됐고 복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댓글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휴가지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하반기 전국 구상을 하고 계시는 가운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결정이 다가오는 8월 15일 이 그 사면 복권의 부분이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국민의 통합 메시지 그리고 또 민생을 방점을 찍는 사면 복권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럼요. 아마 내부적인 어떤 많은 좀 의견을 듣고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그로 인한 정치적 득실을 따지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통합 행보에 대해서는 높이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합니다만 과연 이것이 정답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 계속적인 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것이고요. 또 멸콩 라이브를 멸콩 TV를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환실골드 환신바이오가 여전히 계속 2+1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참여하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유현정 작가님이 쓴 그 1, 2권 한 질로 된 그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하니까 이번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